한국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회의실에서 이 말이 터져 나오자 동료들이 일제히 내 쪽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주먹을 꾹 쥐며 화를 참았습니다. 야신, 이건 왕실의 결정이야.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하메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어요. 하메드, 이건 단순한 물건 구매가 아니라 사우디 해군의 미래를 결정할 문제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처럼 검증된 강대국들이 있는데 왜 한국을?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는 감출 수 없었죠. 저는 야신 아라르비, 사우디 해군 기술분석국의 수석 분석관입니다. 10년간 서구 무기체계를 연구해왔고 특히 잠수함 기술에 있어서는 사우디 최고 전문가라 자부합니다. 그런 제가 방산 수입 협의단에 선발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문제는 그 협상 대상에 한국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현대적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니 대학 시절 타던 중고 현대차가 생각났습니다. 고장이 잦았던 그 자동차처럼 한국산이란 단어는 내게 저품질의 대명사였습니다. 야신, 이거 봐요. 여성 동료 라일라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한국의 K9 자주포, UAE에 수출돼서 실전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대요. 우연한 성공일 뿐이죠. 잠수함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바닷속 전략무기는 100년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업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검색했어요. 표면적 정보만 봐서는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죠. 아들아, 전통과 역사가 없는 기술은 믿지 마라. 다음 날 아침 자료를 정리하며 한국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실체를 밝혀내겠어. 단단히 결심했죠. 사우디 왕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려는지 증명해 보이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찼습니다. 파하드 부장이 내 책상에 다가왔어요. 아라르비, 마음은 이해하네. 하지만 임무를 잊지 말게. 우리는 모든 후보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라니 그저 가격으로 승부하려는 전략일 뿐이라고요. 가방을 챙기며 태블릿에 저장된 한국 잠수함 소개 영상을 흘끗 봤습니다. 장보고 3급이라는 이름의 잠수함, 곧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충격적인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제 선입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웅장한 천장, 로봇 안내원이 오가는 모습, 깔끔한 동선, 모든 것이 미래적이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디지털 안내판이 여러 언어로 반짝이며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랍어도 있었죠. 이게 아시아의 공항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두바이나 아부다비 공항보다 더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의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한강 위로 아치형 다리들이 우아하게 뻗어 있었고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운전기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오셨다고요? 요즘 우리나라 기술에 관심 많으시죠? 특히 방산 쪽으로.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니까요. 우리 잠수함이 사우디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젊을 때 해군에서 복무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장비가 형편없었거든요. 이제는 세계가 우리 기술을 원한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택시 운전사조차 국가 방산 수출에 관해 이토록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첫 번째 충격이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HD현대중공업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샤프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 엔지니어였죠. 김지연입니다. 아라르비님, 장보고 3급 잠수함 시연회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소 투어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세단을 타고 경기도 외곽의 연구단지로 향했습니다. 3중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동안 김지연은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보안 구역에 들어서자 넓은 공간에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연구소는 제 상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천장까지 닿는 대형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서는 잠수함 내부 구조가 3D로 펼쳐졌고 통유리 너머로는 물탱크에서 소형 모델들이 테스트되고 있었습니다. 청색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정밀 장비를 다루며 열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첨단 시뮬레이션 장비, 정교한 3D 설계 시스템, 그리고 수십 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저희는 30년간 잠수함을 개발해왔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독일 기술을 도입했지만 장보고 III는 95% 이상 국산화된 기술입니다. 김지연의 설명에 저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95%라니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김지연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말보다는 기술이 증명하니까요. 마지막 구역은 충격이었습니다. 대형 수조에서 축소 모델이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소음 측정 장치가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믿기 어렵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소음입니다.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죠. 김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하나오션의 대표는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해군 출신이라고 했어요. RRB 씨, 왜 한국의 기술을 의심하시는지 표정에서 읽을 수 있군요. 그가 와인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30년 전 저도 그랬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 그들도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이 아시아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10년 후 우리는 그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우리에게 배우러 옵니다. 야신 씨, 역사는 짧지만 열정은 그 어느 나라보다 깊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나는 강남거리,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습, 24시간 돌아가는 편의점, 첨단 빌딩들, 이 모든 것이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어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 받은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의 스펙이 놀라웠어요. 3,000톤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공기부료 추진 체계,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 서구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사양이었습니다. 정말일까? 의심이 가득한 채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뒤척이기만 했어요. 내일 있을 시연회가 너무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어요. 내일의 충격은 제 모든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을 테니까요. 아침 일찍 울린 알람에 눈을 떴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서울의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오늘은 제가 그토록 기다려온 장보고 3급 잠수함 시연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지만 어제 본 연구소의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었죠. 실제 성능이 과연 어떨지 중얼거리며 샤워를 마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지연과 합류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RRB 씨, 저희가 가는 곳은 외국인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는 해군 기지예요. 김지연이 차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한국 해군의 잠수함 기지였습니다. 엄격한 보안 검색을 거쳐 들어간 기지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작은 나라가 운영하는 해군 기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해군 대령이 우리를 맞이했죠. 환영합니다. RRB 씨, 오늘 보여드릴 장보고 3급은 실전 배치된 잠수함은 아니고 훈련용입니다만 모든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부두에 다가가자 거대한 검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 위로 드러난 부분만 봐도 그 유용이 압도적이었어요. 특유의 유선형 선체와 세련된 디자인에 제 눈이 확 커졌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만든 겁니까? 의도치 않게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대령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함교부터 둘러보시겠습니까? 잠수함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제 선입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첨단 디지털 제어 시스템, 정밀한 항법 장치, 완벽한 무기 통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최신식이었어요. 특히 소나 시스템의 정확도는 제가 본 어떤 서구 잠수함보다 뛰어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깊은 해저에서도 100km 밖의 대형 함선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 장교의 설명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엔진룸은 더 충격적이었죠. 공기부료 추진 체계 AIP를 갖춘 최첨단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귀를 기울여도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음 수준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실전에서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죠. 엔지니어가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무기 시스템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순항 미사일 발사 능력, 어뢰 시스템, 그리고 이 잠수함은 SLBM 발사도 가능합니다. 해군 대령이 덤덤하게 말했어요. SLBM이라고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이제 정말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현재 테스트 중입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준비된 상태입니다. 잠수함 견학을 마치고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해군 관계자들과 HD현대중공업 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고 저는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사우디 해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최적화된 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죠. 현지 생산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점심시간 해군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가성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지연이 물었습니다. 오늘 보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하지만 직접 보면 달라지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 받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로 보낼 첫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득 찬 보고서를 쓸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사우디 본부에서 영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에는 방위산업 차관보 알술탄의 얼굴이 보였어요. 알아르비, 첫인상은 어떤가?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우리가 들은 것처럼 뛰어난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놀랍습니다. 특히 장보고 3급 잠수함은 서구 최신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술탄의 표정이 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 그렇다면 우리 내부 회의 내용을 공유하겠네. 프랑스와 독일 측에서 강한 로비가 들어오고 있어. 한국이 계약을 따내기엔 아직 이르다. 협상은 협상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지. 특히 미국 측에서는 자국 기업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네.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 제품이 뛰어났지만 국제 정치적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죠.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있네. 더 깊이 알아보게. 특히 기술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니. 술탄이 말을 마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일상적인 모습은 어떨까? 잠수함 같은 첨단 무기는 특별 사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배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어제부터 느꼈던 가벼운 복통이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차 적응이나 낯선 음식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호텔 프론트에 연락해 근처 병원을 알아봤죠. 알아르비 손님, 걱정 마세요. 바로 택시 불러드리고 영어 통역 서비스도 지원되는 대학병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0분 후 저는 서울 중심부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라면 외국인이 응급실에 가면 복잡한 서류 작업과 긴 대기 시간을 각오해야 하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접수대에서 여권을 보여주자 간호사가 태블릿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진료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10분도 되지 않아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젊은 의사가 영어로 상황을 물었어요. 복통이 어느 부위에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증상을 설명하자 의사는 즉시 검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기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부터 하고 CT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충수염일 수도 있으니까요. 놀라웠던 것은 그 신속함이었습니다. 체열실로 이동해 피를 뽑고 15분 만에 CT실로 안내되었어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CT 촬영은 단 5분 만에 끝났고 초음파 검사까지 연이어 진행되었죠. 검사실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는 환자별 대기 시간, 검사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의료진 간에 즉시 공유되고 있었어요. 한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알아르비 씨, 검사 결과가 곧 나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니 놀랍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검사들을 받으려면 며칠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는 응급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진단하려고 해요. 데이터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온 지 30분 만에 의사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어요. 다행히 충수염은 아닙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스트레스성 위염이 복합된 것 같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가 태블릿에 처방을 입력하자 즉시 병원 내 약국으로 정보가 전송되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약국으로 가니 이미 약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약봉투에 아랍어로 복용법이 인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외국인 환자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어요. 약사가 설명했습니다. 약을 받고 나오는데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샤파카 알라흐, 아라르비 씨,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랍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저는 2년간 사우디의 킹파드 병원에서 연수했어요. 요즘 중동에서 오는 환자들이 많아져서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에는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의 놀라운 점은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그 기술을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완성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우디였다면 최소 2주는 걸릴 진단 과정을 단 2시간 만에 마치고 게다가 내 모국어로 위로받다니.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기술과 인간미의 조화에 있구나. 이제 잠수함 기술을 왜 그토록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가 갔어요. 정밀함과 효율성이 그들의 DNA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하루 휴식 시간을 얻은 저는 서울 도심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김지연에게 관광지 추천을 부탁했더니 서울을 제대로 느끼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라는 조언을 해주었어요. 호텔 프론트에서 티마니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들어서자 깔끔한 디자인과 정돈된 분위기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플랫폼에는 스크린 도어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을 따라 무료 스마트폰 충전기와 무선 와이파이 안내판이 보였죠. 사람들은 표시된 선을 따라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노약 좌석이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좌석들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떻게 모두가 약속도 안 했는데 이런 질서를 지키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지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다. 열차가 도착하고 탑승했습니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천장에는 대형 디지털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 다음 역, 환승, 정보, 출구 방향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열차 내 와이파이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티마니 카드가 잔액 부족 알림을 보내자 스마트폰 앱을 열어 바로 충전했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완료된 거래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이렇게 편리하면서도 비용은 고작 몇천 원. 남산으로 향하는 길,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 전 리야드에 첫 지하철이 개통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시공사가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남산 타워에 도착해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니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초고층 빌딩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곳곳에 공원과 녹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고층 건물 외벽에는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반짝이며 도시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정비된 과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미래야.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타워 내부 레스토랑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리야드에서는 한국을 신흥산업국 정도로만 여겼어요. 후진국은 아니지만 선진국 대열에는 들지 못한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 잠시나마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과 간식을 사기로 했어요. 매장 내부는 또 다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인 계산대가 4대나 설치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곳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고객은 스마트폰만 태그하고 상품을 가져갔어요. 계산원 없이 카드나 현금 없이 거래가 완료된 것입니다. 근처 식당에서는 AI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터치 몇 번으로 주문과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음식이 준비되면 모바일로 알림이 왔어요. 테이블마다 QR코드가 붙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메뉴를 보고 주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숨쉬게 만들었어.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한 버스 정류장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디지털 안내판에는 버스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고 근처 벤치에는 태양광 충전기와 USB 포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무선 이어폰을 끼고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제 스마트폰으로 호텔까지 가는 경로를 검색하자 실시간으로 여러 대중교통 옵션과 예상, 소요 시간, 비용까지 상세히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역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환승 시 어느 통로를 이용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장보고 3급 잠수함이 뛰어난 성능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일상에서부터 미래를 살고 있구나. 그들의 선박과 잠수함이 뛰어난 건 당연해.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문화, 사회 시스템, 교육까지 총체적으로 발전된 결과물이다. 내일 있을 최종 브리핑이 기대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남았습니다. 과연 사우디는 이런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진정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활기차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호텔 룸서비스로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오늘의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브리핑이 있는 날이었죠. 이 브리핑 후에 본국으로 귀국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지연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늘 브리핑은 10시부터입니다. 9시 30분에 로비에서 뵐게요. 준비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김지연과 하나오션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 박진우 박사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RRBC,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이었어요. 오늘은 사우디 해군을 위한 맞춤형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차에 올라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연구소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3중 보안 검색을 거쳐 들어간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RRBC, 환영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잠수함 개발 총책임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오늘 저희가 공개하는 내용은 급비사항입니다. 사우디 왕실의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장보고 3급의 사우디 맞춤형 개조안이었어요. 홍해와 페르시아만의 특수한 해양 환경을 고려한 설계 변경, 더운 기후에 최적화된 냉각 시스템, 그리고 현지 정비가 용이하도록 모듈화된 구조까지 모든 것이 사우디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이 설계는 사우디 해군과의 협의를 통해 더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단순한 판매가 아닌 공동 개발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더 놀라웠어요. 기술 이전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잠수함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해군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기술 이전을 제안합니다. 스크린에는 5년, 10년, 15년에 걸친 장기 협력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유지 보수, 다음은 부분 제조, 그리고 마지막은 설계 기술까지. 한국은 실질적인 기술 이전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이런 제안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박 박사가 귓속말로 설명했어요. 대부분은 완제품 판매와 최소한의 유지 보수 기술만 제공하죠. 점심시간, 간단한 도시락을 먹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제안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적용 가능성, 자유로난 기술, 심해 작전 능력 등 모든 것이 사우디의 요구에 맞추어 설계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해군 제독이 나와 말했습니다. RRBC, 저희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원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전력을 함께 구축할 파트너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술탄 차관보와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는 중간 보고를 원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이제 확신이 있었어요. 객관적 사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채 의견은 분명했으니까요. 화상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술탄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RRB, 자네의 최종 평가는 무엇인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들의 제안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우리 해군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파트너십을 담고 있습니다. 술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나? 그들의 기술력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들은 동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사우디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닌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가 되길 원합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술탄이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자네의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겠네. 내일 귀국하지.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네. 내일 오후 비행기로 귀국합니다. 좋아. 공항에서 만나세. 중요한 논의가 있네. 술탄이 말을 마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 보고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점이었죠. 그러나 이제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사우디 해군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지막 날 아침, 서울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장보고 3급 잠수함 시연회를 한 번 더 참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질문들을 추가로 할 기회였죠. 짐을 대부분 싸놓고 꼭 필요한 물건만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로비에서 김지연을 만났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공식적인 느낌의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해군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아라르비 씨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어 하시더군요. 김지연이 차에 오르며 설명했어요. 이동하는 동안 저는 메모장을 펼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기술적 세부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MRO 정비, 수리, 운영 능력, 전투 시스템의 통합성, 미래 업그레이드 가능성 등이 주요 관심사였어요. 김 씨, 솔직히 말해볼게요. 한국이 사우디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요? 다른 국가들도 많은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김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단순한 경제적 이익 이상입니다. 중동에서 사우디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또한 이번 계약은 우리 방산 기술의 신뢰성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녀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게도 이번 협상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국가적 도약의 기회였던 것이죠. 해군 기지에 도착하자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제독 계급장을 단 고위 장교와 방위산 업체 임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아라르비 씨,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든 질문에 투명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 제독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각도에서 잠수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진들은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특히 MRO 능력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우디 현지에 정비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초기 5년간은 한국 기술자들이 상주하며 교육과 정비를 담당하고 이후에는 사우디 인력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방식이죠. 정비팀장이 설명했어요. 부품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요 부품은 사우디 현지에 상시 비축하고 긴급 상황을 위한 특별 공수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잠수함의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전략무기 개발팀의 브리핑은 더욱 놀라웠어요. SLBM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양국 정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발팀장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율운항 기술 시연이었습니다. 축소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서 인공지능이 다양한 위협 상황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만 10년 내에 상당 부분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우디와 협력한다면 공동 개발도 가능하죠. 점심시간에는 해군 장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대화 중에 한 장교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아라르비 씨, 저희에게 이것은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찾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 독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배운 것을 나눌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사우디 해군 환경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되었습니다. 실제 함정을 이용한 훈련부터 최첨단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가상 훈련까지 체계적인 계획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연의 마지막 순간 한국 해군 제독이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아라르비 씨, 우리는 함께 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10년 후에는 저희와 사우디가 공동으로 개발한 새로운 잠수함이 바다를 누비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김지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마지막 질문이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고 싶습니다. 왜 한국은 이토록 적극적으로 기술을 공유하려 하나요? 보통은 핵심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배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도요. 단순히 잠수함 몇 대를 판매하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챙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라운지에서 대기하며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어요. 한국의 제안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우리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결합한다면 중동 해양 안보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사우디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리야드 상공을 선회하는 동안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는 고향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막의 황금빛과 현대적인 도시의 실루엣이 어우러진 모습이 반가웠지만 동시에 서울에서의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자 노트북을 정리하고 안전벨트를 메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술탄 차관보의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라르비 씨, 차관보님이 바로 뵙자고 하셨습니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출장 후에는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것이 의아했어요. 차에 올라 방위산 앞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술탄 차관보의 사무실 불빛은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아라르비, 귀국을 환영하네. 술탄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네의 보고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한국에서 보낸 중간 보고서들이 왕실에 전달되었네. 왕자님께서 직접 관심을 보이셨어. 특히 한국의 기술 이전 의지와 장기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술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업체들의 제안서였어요. 이들은 모두 완제품 판매와 제한적인 정비 기술만 제공하고 있어. 기술 이전은 거의 언급도 없지. 그런데 한국은.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본 것이 모두 사실인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차관보님, 제가 직접 보고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가 되길 원합니다. 술탄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리야드의 야경이 펼쳐진 창 너머를 바라보며 그가 말했어요. 사우디의 비전 2030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를 탈피하는 것이네. 특히 방산 분야에서 자체 개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한국의 제안은 그런 면에서 매력적이야. 그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압력을 넣고 있네. 지정학적 동맹 관계, 기존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 문제 등을 들어서 말이야.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의 제안이 최선이었지만 국제 정치의 현실은 냉혹했죠. 차관보님, 제 의견은 명확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에게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술탄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열리네. 자네는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줬으면 해.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협력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왕실 인사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회의였으니까요. 정말 제가 발표를 맡아도 될까요? 자네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니까 객관적 사실만 말해주면 되네. 정치적인 결정은 우리가 할 테니.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아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국의 기술력과 성의는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서울에서 본 모든 것, 느낀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특히 한국의 시스템적 우수성, 장기적 파트너십 가능성, 기술 이전 의지 등을 강조했습니다. 새벽녘, 마지막 슬라이드를 완성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야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문득 서울의 남산에서 바라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두 도시는 외형적으로 달랐지만 미래를 향한 열망은 닮아 있었어요. 몇 시간 후 방위산업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섰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고위 인사들과 국방부, 해군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후보가 아닙니다.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술탄 차관보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훌륭했네, 아라르비.
왕자님께서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 그리고 그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한국과의 협상팀을 더 확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지. 회의실을 나서며 가슴속에 자부심이 일었습니다. 제가 본 진실, 경험한 현실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니까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의 호위함과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야드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서울과 리야드가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기술과 전통, 혁신과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 말이죠. 제 책상 위에는 서울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엔서울 타워의 미니어처였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 이제 그들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창밖으로 사우디의 뜨거운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두 나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어요.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한국을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좋은 협력 관계가 되어 백조 수출 시장 뚫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지수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